국민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KB 아침마당의 스튜디오. 그곳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는 예정된 각본도,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이었다. 가수 이찬원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스튜디오를 찾은 그날,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한 스타의 성공 신화를 넘어 효자라는 빛나는 왕관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청년의 고독과 가슴 아픈 선택, 그리고 한 가족이 건너야 했던 상실의 강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와 마주 앉은 어머니의 표정은 위태로워 보였다. 아들의 성공에 대한 화려한 미담을 늘어놓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고 말을 골랐다. 그 침묵의 순간, 화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직감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에 관한 것임을. 이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린 눈물. 그것은 단순한 감격의 눈물이 아니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터져나온 미안하다는 처절한 고백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대체 무엇이 성공한 아들을 둔 어머니를 이토록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이찬원.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효자, 선한 영향력, 바른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대중은 그의 반듯한 태도와 구수한 노랫가락에 열광했고 그의 성공서사를 소비하며 대리만족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고백은 우리가 그에게 씌워준 효자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입을 통해 밝혀진 가족의 지난날은 녹록지 않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열한 사투의 연속이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했던 가난, 먼저 해야 할 것과 미뤄야만 했던 것 사이에서의 고뇌. 그 속에서 어린 아들은 때로 학원마저도 현실의 벽 앞에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그 선택의 순간을 회상하며 오열했다. 재능 있는 아들의 날개를 꺾는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의 선택들이 성공한 아들을 보는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는지를 절절히 토해냈다. 그 고백은 이찬원이라는 인물을 재정의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만 했던 어른아이였고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생계를 먼저 짊어져야 했던 소년 가장이었다. 일찍부터 무대에 서면서도 집안의 살림을 함께 일으켜 세워야 했던 청년. 남들보다 먼저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그 막막한 순간들을 그는 단 한 번의 투정 없이 묵묵히 견뎌냈다. 효자라는 칭찬은 그런 그의 침묵과 인내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과도 같았다. 방송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고백은 이찬원 가족사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 바로 아버지의 상실이라는 주제로 향했다. 누구도 감히 먼저 묻지 못했던 그 이야기 앞에서 이찬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담담하게 펼쳐졌다. 인생의 어느 순간 거대한 상실의 강을 건너야만 했던 아버지.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어린 아들의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더해졌을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평범한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왜 아버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가? 원망과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터, 어쩌면 그 원망을 방패 삼아 잠시나마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찬원은 달랐다. 그는 가장 쉬운 길, 상대를 가해자로 규정하고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다. 바로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는 누구의 탓으로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그 감정의 자리에 거대한 여백을 남겨두었다.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 그 상실의 깊이를 헤아리려 애썼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믿기 힘든 경이로운 수준의 성숙함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이찬원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다. 그는 단순히 어려움을 버텨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이해했고 고통을 껴안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 책임을 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고 그 손을 내미는 방식을 음악으로 익혔다. 아버지의 아픔을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던 그 순간 소년 이찬원은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그 선택은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훗날 그의 음악과 삶의 태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 아침마당에서 드러난 그의 가족사는 역설적으로 그가 왜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인지를 증명하는 열쇠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노래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든 디테일이 그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과장되지 않은 비브라토, 박자를 한 박자 뒤에서 묵직하게 밀어 올리는 절제미.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 기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노래의 서사를 먼저 존중하고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밝으면 한 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의 삶의 태도 그 자체였다. 말끝을 흐리지 않는 정확한 발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분명한 말로 소통하려 했던 그의 정직함과 맞닿아 있었다. 방송 현장에서 스태프에게 가장 먼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어수선한 대기실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습관. 함께 무대에 서는 연주자와 후배들의 화면, 비중까지 챙긴다는 팬들 사이의 공공연한 일화들. 이 모든 사소한 장면들이 모여 신뢰라는 두 글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의 근원은 바로 상처를 통해 배운 존중이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던 경험은 그를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리더십의 본질이 앞이 아니라 옆과 뒤를 보는 능력이라면 그는 이미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아티스트인 셈이다. 결국 우리는 왜 이토록 이찬원의 가족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완벽한 영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무대에서나 방송에서나 그리고 가족 안에서나 놀랍도록 일관된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눈물은 그 기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지난 몇 년은 사실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선한 영향력의 연속이었다. 팬들과 함께 만든 기부 캠페인, 지역 축제에서의 재능 기부, 청년과 노년을 잇는 프로그램에서의 다리 역할. 이 모든 행동들은 그의 아픈 과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의 진심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든다. 아침마당 방송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다. 효자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청년의 고독과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 대신 이해를 택했던 그의 가슴 아픈 선택은 이제 단순한 미담을 넘어 우리 시대의 참고서로 남을 것이다. 그의 노래가 더 오래, 더 깊게 들리는 이유. 그의 행동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안다. 한 세대의 전설들이 그를 아끼고 트로트의 내일을 묻는 질문에 그가 유행이 아닌 태도로 답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상처를 통해 증명했고 눈물로 기록된 그의 서사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우리는 그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장을 넘기는 그의 여정을 지켜보면 된다. 그의 노래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인생 또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 분명하기에